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강좌 9번째 시간으로 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하는데 사실 이 8개의 사주팔자보다는 이 대운이라는 것이 사주팔자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요, 10년에 한 번씩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만물의 생성이 달라지듯 사람도 10년 주기로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사주팔자대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팔자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깔면서 10년에 한 번씩 다른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운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운명의 그 변곡점이 10년 주기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사주팔자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한다면 그대로 평생 가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것이 낫죠. 그리고 이 대운이라는 것도 이제 뭐 다른 운처럼 세운처럼 이렇게 좋은 운도 들어왔다가 나쁜 운도 들어왔다가 뭐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운이 흘렀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야 이 사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데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대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운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주팔자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상담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사주팔자만 딱 보면 대충 그 사람 성격이라든가 웬만한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사주팔자 딱 보더니 혼자서 막 떠들어요. 그리고 대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사주팔자 갖고만 1시간 동안 계속 떠들더니 이제 끝났다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제 돈 내놔라. 그러고선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성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운명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사주팔자 안에는 대운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팔자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뽑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만세력을 갖고 사주팔 연월일시 사주팔자 뽑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뽑는 방법인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양년 태생일 때 순행하고 여자는 음년 태생일 때 순행한다. 제가 글로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러면 만세력을 보면서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운 정하는 법 1 해갖고 이 2개의 사주팔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2012년 11월 17일 남자는 오시에 태어난 깐난 아기죠. 지금 2살밖에 안 된. 1살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고, 여자도 똑같은 날짜, 2012년 7월 17일 오시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그럼 같잖아요. 똑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사주가 같은데,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운명이 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주팔자는 똑같아요. 임진년, 임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사주팔자는 똑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로 2, 12, 22, 32 이렇게 쭉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걸 이제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그 2살, 12살 이렇게 개축, 갑인으로 시작되는데 여자아이는 신의 경술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대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대운수라 그래 갖고요. 이 남자아이의 대운수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살을 기준으로 해갖고 2살, 12살, 22살, 32살, 42살 이렇게 대운수가 2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대운수가 7로 진행이 돼요. 7, 17, 27, 37 이런 식으로 그 대운수도 다르고 이 밑에 있는 이 60갑자 대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해도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는 이제 사주나 대운이 완전히 똑같은 거죠.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운이 다르면 이 사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아이를 보면은요. 2라고 써있고 밑에 개축이라고 써있고 10이라고 써있고 갑인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2살서부터 11살까지는 개축 대운이 들어오고 12살서부터 21살까지는 갑인 대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는 을묘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다른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와 현재의 앞으로 나의 10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대운입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7살서부터 16살까지는 신의 대운이 들어오고요. 17살서부터 26살까지는 경술 대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27살서부터 36살까지는 기유 대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남자든 여자든 10년에 한 번씩 다른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와 앞으로 10년 동안에 나는 다른 운에서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대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운에 대해서 그러면 대운이 10년마다 그 운이 바뀐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주팔자는 또 뭐고 대운은 또 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이 대운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이 8자를 자동차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운은 도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주행을 하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만약에 70년이다. 그러면 70년 동안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70년 동안 운전을 하는데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자동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떤 차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차는 막 BMW, 그리고 말로만 들어봤던 뭐 포르쉐, 그리고 뭐 벤츠, 막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 그런 차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그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다른 차랑 부딪히더라도 차가 좋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또 뻔때도 나고 그렇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 대운이라는 것은 도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다는 얘기는 아스팔트가 잘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주팔자가 나쁘다. 사주팔자가 나쁘다면 차가 이제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싸구려 차 티코나 뭐 모닝 뭐 사실 모닝 같은 차도 참 좋은 차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막 차가 아주 오래됐어요. 막 10년, 20년 된 차에다가 막 들들들들 막 떨리고 승차감도 아주 안 좋고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 차가 아주 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나쁘다는 얘기는요. 도로가 내가 이제 차를 타고 막 달리는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예요. 비포장 도로고 비포장일 뿐만 아니라 바닥이 흙도 아니고 자갈이에요, 자갈. 자갈이고 막 땅이 꺼져 있어. 땅이 막 파져 있어요. 그런 길을 가려면 진짜 힘들겠죠. 막 차가 막 흔들리고 뭐 말도 아니겠죠. 승차감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대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사주팔자도 좋고 대운도 좋다. 그러면 끝내주겠죠. 차는 뭐 한 1억이 넘는 BMW 최고급 차인데 도로는 엊그저께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예요. 쫙 깔렸어요. 그런 길을 차도 안 막혀. 그런 길을 갔다가 이 고급 승용차 타고 쫙 탄다. 그럼 차가 기가 막히게 나가겠죠. 그것처럼 사주팔자도 좋고 대운도 좋다는 얘기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사주팔자도 나쁜데 대운도 나쁘다. 그러면 최악이겠죠. 최악인데 이 사주팔자보다 이 대운을 약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주팔자도 중요하다는 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한데 이 대운이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이 사주팔자는 좋은데 대운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사주팔자는 안 좋은데 대운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나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둘 다 나쁜 사람도 뭐 그렇다 치고 사주팔자는 좋은데 대운이 나쁜 사람보다 사주팔자가 좀 안 좋아도 대운이 좋은 사람이 더 잘 산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대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차가, 대운이 아무리 좋아도 차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안 움직인다. 고장이 나가지고 안 움직인다. 뭐 대운이, 그리고 차가 가다가 그 도로가 땅이 파여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한다. 뭐 사고가 났다.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가지고 뭐 불구라든가 아니면 일찍 죽는다든가 뭐 요절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가 고장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단은 차는 간다고 봐야죠.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동차는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로를 달리는데 얼마나 그 순탄한 삶을 다 사느냐 아니면은 그 굴곡된 그런 삶을 사느냐 그 차이로 뭐 도로 사정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이 밑에 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이렇게 써놨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 대운을 뽑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사주 강좌를 하면서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운을 갖다가 이제 쫙 쓰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이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고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외우셔야 돼요. 거꾸로.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이렇게 거꾸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순행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대운을 뽑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거든요. 쉬운데 이게 이제 역행할 경우에는 이 대운을 갖다가 거꾸로 써야 되거든요. 거꾸로 써야 되는데 이걸 그때마다 뭐 써놓고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를 써놓고선 거꾸로 읽는다든가 뭐 이러면 그 상담받는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이 사주 빨리빨리 뽑아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주를 뽑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상담받는 시간이 짜증나고 상담받는 사람들이 짜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외우셔야 합니다. 거꾸로. 자, 그러면 이 대운 뽑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운을 뽑을 때는 이 연주를 일단 봐야 돼요. 연주를. 그래서 이 연주를 봤는데 이게 양으로 돼 있잖아요. 임진이라는 게 양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이제 똑같이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연주가 양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연주가 양으로 돼 있으면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남녀평등 시대의 그 남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이 생긴 지가 지금 1000년, 200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문자를 만들면서 중국에서 그 한자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 이제 문명이라는 게 태동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역학이잖아요. 음양오행.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 학문인데 지금 그 현대 산업 시대의 남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옛적에 그 남녀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그 하는 일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집에서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그 아이를 한두 명만 낳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정관 수술하고 뭐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생기는 대로 그냥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머니 시절,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뭐 이 시절만 해도 뭐 자식이 막 10명 막 이렇게 되는 집도 있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동창도 그 10남매였어요. 10남매. 그러니까 애가 생기는 대로 계속 낳는 거죠. 그럼 그 애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집에서 그 애들을 봐야죠. 한두 명도 아닌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농경사회였으니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남녀 관계가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좀 양적이다. 그래서 양이 나타나면 이제 순행을 하고 여자는 좀 뒤에 숨는 저 음지에서 그 활동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그 양일 때는 여자는 역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대운수를 정하는 건요. 대운수는 이 만세력에 나와 있어요. 만세력에 보면은 남자는 2, 여자는 7 이런 식으로 만세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숫자대로 쭉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남자의 대운수가 2다. 그러면 2 적고 12, 22, 32, 42, 52, 62, 72, 82세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여자의 대운수가 7이다. 그러면 7, 17, 27, 37, 47, 57 해서 87, 뭐 107까지 적어도 돼요. 요즘에는 앞으로는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테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컴퓨터로 뽑은 거지만 직접 손으로 적을 때는 107세까지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잖아요. 100살 이상까지 산다는 걸 이제 암시하기 때문에 이 100살까지 적어주는 게 그 상담 받는 분에 대한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딱 적어요. 숫자를 딱 적고 이때부터 이제 천간지지 이 대운을 적는데 어떻게 적느냐? 이 연간이 양이란 말이에요. 양. 임하고 진이라는 게 다 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남자면 순행을 하는데요. 순행을 하는데 언제부터 순행을 하느냐?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월주가 임자 월주잖아요. 기둥이 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간은 임 다음에 뭐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 다음에 개죠. 그런 개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차례대로 쭉 적으시면 돼요. 임 다음에 월주를 기준으로 해갖고 임 다음에 개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 개니까 그 다음에 쭉 순행을 하시면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 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런 식으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도 거기에 따라서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이 뭐죠? 축이죠. 축이니까 자축임자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하면서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2살서부터 이 아이의, 이 갓난아기의 2살서부터 11살까지의 10년 대운은 개축대운이 되고요. 12살부터 21살까지는 갑인대운, 22살서부터 31살까지는 을묘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이 연간이 양일 때, 지금처럼 임진이라는 것은 다 양으로 돼 있잖아요. 양일 때는 역행합니다. 남자는 양일 때 순행하는데 여자는 양일 때 역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역행을 하느냐? 이것도 월주를 기준으로 역행을 합니다. 이 역행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반대로 하면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이 나왔어요. 임. 월주를 기준으로 이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월주가 임자, 월주니까 임 다음에 뭐지요? 신이죠. 계임, 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개.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지도 이제 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자 다음이 다시 해로 들어가죠. 해, 술, 유신, 미오사진, 묘인, 축자. 해, 술, 유신, 미오사진, 묘인, 축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만약에 연주가 음이다. 그러면 남자의 사주일 경우에는 역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자일 경우에는 순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운을 정하는 겁니다. 이 대운 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요. 그러니까 이 대운수는 만세력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대운수가 왜 이런 숫자가 나올 것인가, 뭐, 역학하는 사람이니까, 뭐, 알고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주 그 만세력만 펴보면 다 나옵니다. 이 대운수는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 대운이, 이제, 대운은 안 나와요. 대운은 만세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적어야 돼요. 간단하죠? 연이 양이다. 그러면 남자는 이 월주를 기준으로 순행하고 여자는 월주를 기준으로 역행한다. 그러니까 이 천간지지를 반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 축자.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013년 12월 29일, 오늘이네요. 오늘 날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개사년이잖아요. 개사년. 개라는 것은 음이죠. 음이에요. 음이니까, 오늘 2013년 12월 29일, 그, 5시에 태어난 이 갓난아기, 오늘 태어난 이 핏덩어리 갓난아기는 이 개사년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음이니까 대운수를 정할 땐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운수가 만세력에 나와 있다고 했죠. 남자아이는 7이에요. 대운수가. 그럼 어떻게 적느냐? 7, 17, 27, 37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대운수가 2입니다. 2, 12, 22, 32 이런 식으로 쭉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주가 갑이에요. 갑인데 이 남자아이는 연주가 음이니까 역행하겠죠. 그러면 자, 이 갑 다음에 개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천간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자 다음엔 다시 해로 넘어가잖아요.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이렇게 쭉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대운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7살서부터 16살까지는 개의 대운, 17살서부터 26살까지는 임술대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여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이 여자아이는 계사년이라는 것이 음이잖아요. 음이니까 이 연주가 음일 때 여자는 순행한다. 뭘 기준으로 순행한다고요? 이 월주를 기준으로. 그러면 갑 다음에 을이죠. 이 여자애는 이제
대운수가 2니까 22, 30이 쭉 적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 다음에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다음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런 식으로 대운이 정해집니다. 상당히 쉽지요. 대운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 대운수 정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이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대자라고 적혀 있고, 이게 갑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얘도 여기 대라고 적혀 있고, 갑자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뭐냐? 이 갑자는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이 아이가 이제 7살서부터 대운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 6살까지는 뭐냐 이거죠. 이 남자아이가.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이제 이 대운수가 2인데, 그럼 태어나서 1살까지 1년 동안은 뭐냐 이거예요. 얘는 어떤 운이냐. 이게 이제 이 대운수가 1이나 2로 되면 이 갓난아기 때가 뭐 1, 2년밖에 안 되지만 대운수가 막 9나 10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서 9년 동안, 태어나서 10년 동안 이 적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이 아이의 그 운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설이 이 월주를 그 그 대운이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들, 이걸 이제 소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월주를 이 대운수가 시작하기 전에 그 운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월주를 다 적어놨어요. 이 월주를 태어나기 전에, 대운이 시작되기 전에 그 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이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뭐 법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 뭐 무슨 설도 있고 무슨 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다수설이고 어떤 것은 소수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운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운이 시작하기 전에 그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의 그 시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월주를 소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설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컴퓨터 만세력도 거기에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 10개월 동안 있을 때에도 그 운을 따지는 게 있는데 그걸 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충분히 그 사주 대운, 10년 대운을 뽑는 방법을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죠. 이 연이 양일 때는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양이 음일 때는 남자는 역행, 여자는 순행한다. 그리고 이 대운수는 만세력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행한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읽는다는 얘기니까 이 천간과 지지를 거꾸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개임신경 기무정병을가 해술유심 미호사진 묘인축자.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 대운수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금묘와 신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